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2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상속세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상속세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속 전문으로 하고 있고 경험도 풍부한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대주 양도소득세 위주로 그동안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구실 이야기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실무적으로 접목했을 때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마침 며칠 전 저희 15번째 구실 이야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질문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이 사전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입니다. 요즘은 상속인 분들이 워낙 많이 공부를 하셔서 설명드리기도 전에 정답은 아실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사망일의 시가로 환산해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곧바로 정답을 말할 수 있다면 저의 구실 이야기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쟁점을 바로 말씀드리죠.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할 때 증여 당시의 시가인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를 신고한 가액으로 합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법조문 그대로 해석해서 증여 당시의 시가로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들이든 일부 세무사님들이 손쉽게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삼은 쟁점을 곱씹어보면 그 말이 그 말 아냐? 하실 수 있는데요.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할 때 당연히 시가를 찾아서 신고할 테니까요. 그러나 간혹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세 업무를 수임하여 관련 자료를 받다 보면 사전증여가 있으면 어떤 상속인들이든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받은 거니까요. 또한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까지도 이행했으니 상속세 제출 서류에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 옵니다. 그럼 일부 세무사님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증여세 신고서상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 공제를 계산합니다. 또는 상속인들이 사전증여받은 사실은 알고 있으나 5, 6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신고서가 없다고 하면 어떤 세무사님들은 관할 세무서 가셔서 증여세 결정 내역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가가 신고한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증여세 결정 내역을 받아오면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하는 데 중요한 첨부 서류로서 효과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전증여재산이 있고 이와 관련된 첨부 서류는 증여세 신고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제출된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을 무조건 합산해도 괜찮을까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까지 했을 때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닌 가액으로 신고했다면 사례를 만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 A가 사망했고 상속인 갑을병이 세무사에게 상속세 의뢰를 했습니다. 상속인 중 갑은 8년 전쯤 2012년 7월 1일 피상속인 A로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서 보충적 평가 방법인 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죠. 그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시가의 범위는 유사매매 사례가도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아파트 자체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단 동일단지 내 유사한 면적의 다른 호수가 거래됐다면 그 가액이 시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갑은 증여세 신고 당시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더라도 인근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8년 동안 국세청에서 이렇게 신고된 증여세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고 그대로 세액이 결정되었습니다. A가 2020년 2월 1일 사망하고 상속세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갑에게 2012년 7월 1일에 증여한 아파트는 합산 대상입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평가해야 하는데 당시 증여세 신고서를 보니 증여재산가액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6억 원으로 신고된 것까지 확인됩니다. 그런데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하니까 상속세를 수임한 세무사가 당시 국토부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니 시가로 볼만한 인근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가액이 1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준시가 요건, 면적 요건 등을 검토해봐도 사전증여 재산은 시가가 존재하는 아파트에 해당하고 그 평가액은 11억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는 6억으로 했었고 지난 8년간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그럼 갑이 받은 사전증여 재산 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 당시 공시가격인 6억 원으로 합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증여 당시 유사매매 사례가액인 11억 원으로 합산해야 할까요? 억지 사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상속세 경험상 2번이나 발생한 건입니다. 또한 제가 앞서 제기한 쟁점과 관련하여 저희 대표님과 법률 다툼을 하기도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실무적인 이야기 다 제쳐두고 법률에 사전증여 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증여받았을 때 신고한 가액이라거나 증여세 결정세액을 근거로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증여 당시 어떤 가액으로 신고가 되었든 관계없이 상속세를 처리할 때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는 참고서류 정도로 볼 뿐 그 당시에 다른 시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면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고 상속재산에는 새로 발견한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일부 세무사님들도 별도의 증여 당시 시가 존재 여부 검토 없이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서만 상속인들이 제출해주면 그대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실수를 합니다. 잠깐 언급해드렸듯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7월 1일 증여받았을 때 그 당시 증여세 신고는 공시가격인 6억 원으로 했더라도 2020년에 보기에 증여 당시인 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가인 11억 원이 확인됐다면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을 2020년 2월 1일 사망한 피상속인 A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만 말하면 또 뻔한 세무사 이야기가 되겠죠.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사례처럼 사전증여가 8년 정도 지났는데 새로운 가액이 확인된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로 재평가해서 합산하는 것이 맞으나 지난 8년 동안 증여세가 추징된 바가 없고 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 내역까지 조회해보니 역시나 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으로 결정됐다면 국세청에서도 사전증여 재산은 6억 원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6억 원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사전증여 신고서 및 세무서 발급 증여세 결정 내역을 첨부합니다. 상속세는 신고 후 6개월에서 1년 뒤에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때 어차피 추징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사전증여 재산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즉, 그대로 용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사례와 달리 2020년 2월 1일 사망했는데 사전증여가 1년에서 2년 전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증여세는 수정신고를 하고 상속재산에 수정신고된 새로운 평가액으로 합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7, 8년 전에 사전증여가 이루어져 수정신고를 하려면 가산세가 아마 본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많죠. 재산평가를 잘못한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하루에 10만 분의 25라는 어마어마한 이자율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앞선 사례는 쓱 묻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망 전 1, 2년 사이에 사전증여가 있었고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담하는 가산세가 별로 크지 않다면 증여세 수정신고 후
상속재산을 수정신고된 재산가액으로 합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구실 이야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점점 국세청 내부적으로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과소신고에 대한 적출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불과 1, 2년 전에 이루어진 사전증여는 상속조사 때도 발견될 확률이 높고 신고했던 증여세가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전증여를 수정신고하지 않은 채로 수년이 흘러 3, 4년 뒤 감사 지적으로 발견되면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과소신고로 추징되고 더불어 상속세까지 추징되겠죠. 상속세도 과소신고되는 것일 테니. 오늘의 구실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세무사들 상대로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아니기에 온전히 고객들에게 드리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본인들이 상속세를 의뢰한 세무사가 이런 정도의 법률 검토와 사전증여에 대한 문제까지 언급해 주는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언급해 주는지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제작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그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세무사는 돌아가신 분의 10년간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발견된 사전증여 혐의 문제도 언급해 줄 수 있을 만큼 보이지 않는 고도의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사전증여에 대해서 신고된 증여세의 신고서만으로 상속세 계산을 했는데 상속세 세무조사 때 엄청나게 꼼꼼한 국세청 조사관에게 걸려서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추징되고 더불어 상속재산 누락까지 되어 상속세 추징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하니까요.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라도 간단한 지식 정도로 생각해 두셨다가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22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꽤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